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들어갔습니다. 보면 비스듬히라고 하니까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대각선 위쪽 방을 이제 V0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런 운동의 경우는 기준점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테니까 이걸 X축 그리고 Y축으로 이제 벡터 분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X축 방향으로 그리고 Y축 방향으로 각각 Y축 방향으로 지면과 세타의 각도로 날아간다면 요 Y축 방향으로 성분은 V0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니? 바로 V0 코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요 물체가 던져지면 요 물체의 속도 성분을 X 성분, Y 성분으로 하면 V0의 X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and V0의 Y 성분은 V0 사인 세타 성분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요 시간 이후에 물체는 던져진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떨어질 거예요. 많이 던져봤습니까? 던져보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요럴 때 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요 던져질 때 X축 방향 성분의 경우는 공기저항 빼놓고 없죠. 그럼 공기저항을 무시한다고 얘기하면 X축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겠니?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X축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 요게 끝일 겁니다. 그런데 Y축 성분은 당연히 초기 속도 V0 사인 세타에다가 얘가 던져진 이후에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가 속도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위쪽을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아래쪽은 뭐야?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힘을 받으니까 가속도를 받으니까 마이너스 G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첫 번째, 요걸 두 번째 이렇게 되죠. 선생님 마이너스 GT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 이꼬르 V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요거 연직 방향 운동일 때는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돼서 요 A가 마이너스 G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요 공식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속도 성분인데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거리죠. 그 위치의 변일 겁니다. 그래서 X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T 속력 곱하기 시간은 그 물체의 변입니다. and Y 성분은 V0 사인 세타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될 거예요. 등가속도 두 번째 요거랑 요거에다가 V0 초기 속도랑 이것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3번 공식, 요 공식을 4번 공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걸 T에 대해서 나타내면 T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X니까 요걸 집어넣어주면 Y는 V0 사인 세타 곱하기 V0 코사인 세타 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코사인 세타 V0
V0 코사인 세타분의 X 요거의 제곱이죠. 그럼 요거 다시 쓰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죠. V0 나오면 그래서 탄젠트 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2V0 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GX 제곱입니다. 탄젠트 세타의 경우는 세타 값이 정해지니까 이건 상수일 테고요. 세타 정해지고 초기 속도 정해지고 요 뭐 중력가 속도 이거 상수가 되니까 요 거는 무슨 어떤 의미냐면 y는 ax-bx의 제곱꼴입니다. 이거 포물선 운동 그래프죠. 그런데 x제곱이 앞에 상수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위로 볼록인 포물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인 포물선 운동 그래프를 가진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요걸 5번 공식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 물체가 위로 던져졌다 이제 내려올 텐데, 그러면 최고 출발점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까지 거리를 수평 도달 거리 R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높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아니고 높이를 H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요 두 번째 식에서 요 VY 값이, 다시 말하면 공이 던져질 때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 물체가 갔다 오는 순간이니까 요게 제로가 돼 버리면 최고점까지 올라간 거죠. 최고점까지 올라갈 거야. 그래서 요 공식은 요거에 제로가 되니까 V0 사인 세타 이꼴 마이너스 GT 값이 0이 돼 버리면 이때가 바로 최고점에 오른 순간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오른 순간은 Y 성분의 속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고점에 오른 순간이야. 그래서 이걸 예쁘게 정리해주면 T는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됩니다. 최고점이라고 해서 H라고 합시다. 되니? 그래서 최고점에 오르는 시간을 따져보면 G분의 V0 사인 세타야. 그래서 요걸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어디에다가? 요 Y등분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4번 공식에다. 그래 버리면 Y는 최고점 높이로 하니까 H는 V0 사인 세타 곱하기 G분의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T인데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되지. 이게 전체 제곱입니다. 그러면 요거 제곱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요거하고 이렇게 날라지고, 그러면 요거 V0 제곱, V0 사인 제곱, 앞쪽에 V0 사인 제곱, 뒤쪽에 V0 사인 제곱 빼주면 어떻게 돼? 요거는 2G분의 V0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보자. 최고점 높이를 올라가려면 G값은 상수니까 세타가, 이게 사인 세타가 최대값이면 돼. 사인 세타가 최대값이란 얘기는 뭐냐면, 사인 함수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일 때 요 값이 최대가 되니 세타가 90도일 때 최대 높이가 갑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던지는 것보다 어느 방향으로 던질 때 제일 높이 올라가?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 세타가 올라갈 때, 세타가 90일 때 최대한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되니? 그 다음에 요 t가 최고점에 올라간 시간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최고점에 올라간 시간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시간이라면 수평 도달 거리 여기까지 오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H만큼 걸렸다 그러면 나머지 요 시간 동안 얼마 걸리겠니? 똑같이 TH가 되지. 되니?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 R은 V0 코사인 세타 수평 방향의 속도 값이죠. 곱하기 2TH 값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2 곱하기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돼. 그럼 요거는 G분의 V0 제곱이고 V0 제곱 곱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요거 삼각함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G분의 V0 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써볼게. 요거는 G분의 V0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수평도달거리가 가장 커지려면 V0는 일정 정해지고 중력가속도 정해졌으니까 사인 2세타 값이 최대가 돼야 되죠. 사인 2세타가 최대가 되려면 2세타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90도여야 되지. 그러니까 세타는 얼마야? 45도일 때 수평 도달거리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다고 얘기하면 요거 던질 때 몇 도로 던지는 게 가장 멀리까지 도착한다는 얘기야? 이게 45도일 때. 오케이? 근데 이건 언제일 때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실제로 공기 저항이 있을 때라고 얘기하면 투펀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면 보통 40도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